Round one, fight. 안녕하세요.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. 이 대선 가까이 오니까 주가 지수가 엄청나게 출렁거리고 있어요. 특히 미국 지수. 정말 한치 앞을 모르겠더라고요. 갑자기 폭등했다 폭락했다 지금 난리도 아닌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렇다. 대선하고 도대체 주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. 여기다가 심지어 여러 가지 속설들. 대선이 되면 이렇더라. 대선 되면 저렇게 된다더라.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는데 우리 이런 데 휘둘리지 말고 정말 정확하게 통계로 어떻게 되는지 이 박종훈의 경제한방에서 통계를 본 바로 이 대선의 결과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주가가 변해왔는지를 오늘 한번 하나하나 따져볼까 하거든요. 자,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글로벌 자산운용사죠. 바로 피델리티에서 올해 초에 사실은 이 대선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. 바로 이 피델리티가 내놓은 보고서 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. 대통령 선거와 주가 수익률. 벌써 관심이 가죠. 근데 정말 조사하는데 고생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1789년 그때부터 조사를 했어요. 그때 S&P 지수나 이런 거 없었으니까 미국 전체 주가 수익률로 다 합쳐서 이걸 만들었더라고요. 자, 그러면 과연 대통령 선거와 주가 수익률 관계가 있었을까요? 자, 일단 먼저 정당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까요? 과연 공화당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, 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흥미로운 결과를 알 수 있는 게 1789년부터 조사한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그쪽에서 대통령이 되면 2년 뒤 주가 수익률이 5.8%밖에 안 되고요.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면 8%가 넘는 겁니다. 야, 이거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돼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가 수익률이 별로 높은 거 아닌데 이거 약간 좀 차이가 있네.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. 바로 다음 화면인데요. 자, 이 CG를 한번 봐보세요. 야, 이 컴퓨터 그래픽 보면 아니 2년 뒤에 주가 수익률은 분명히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엄청 차이가 있었는데 4년 뒤에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. 오히려 민주당이 살짝 더 높습니다.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이게 좀 왜 처음 2년 동안 하고 전체 4년 동안의 주가 수익률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? 그 이유가 좀 해석하는 데 따라 좀 다른데 공화당 쪽에서 해석할 땐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.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돼봐라. 그러면 주식시장에 안 좋은 정책만 잔뜩 내놓는다. 예를 들어 법인세 같은 거 확 올려놓는다든가 아니면 노동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으니까 당연히 주가 수익률이 2년 동안 나쁠 수밖에 없다. 이거 민주당의 어떤 정책 때문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. 그런데 또 민주당 쪽에서 이걸 보면요.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해놨더니 2년 동안 이렇게 근로자들한테 계속해서 소득을 몰아주니까 이 사람들이 소득이 점점 높아지면서 4년 뒤를 봐라. 미국 경제가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높아졌다. 이렇게 양쪽이 아마 서로 다른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사실은 더 큰 비밀이 또 하나 있습니다. 이렇게 통계치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또 하나 원인이 뭐냐면요. 바로 이 부시 대통령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. 바로 아들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임기가 끝날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잖아요.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됐을 때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졌겠죠. 주가가 엄청 떨어졌을 거예요. 그렇게 취임 초기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된 경우에 주가가 나빴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. 루즈벨트 대통령도 대공황 때 돼서 나 민주당 대통령인데 그 전에 다 좀 잘못되었고 말이야. 내가 대통령 됐을 땐 이미 경제가 나빴어. 이게 다 내 잘못은 아니잖아? 이렇게 민주당 대통령에서 말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통계상에서 잡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공화당 말기에 가서 경제 위기가 온 적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다. 이렇게 또 민주당에서는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. 또 예를 들어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도 그때도 여러 가지 외교 정책들은 사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잘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인기가 참 좋았어요. 근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클린턴 후보가 바보야. 문제는 경제야. 이렇게까지 대선구호를 만들면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에서는 좀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. 자, 그런데 여기까지 와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. 과연 대통령에 따라 주가가 바뀌느냐? 한 4년 놓고 보면 결국은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든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사실 주가가 큰 차이가 안 난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주가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냐? 이거는 적어도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해도 된다. 여기서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우리는 아니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. 경제에서 장기란 다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냐? 그 장기라는 거 있잖아요. 그거 우리한테 진짜 와닿질 않아요. 왜냐하면 당장 우리는 눈앞에 하루하루 주가, 한 3개월 뒤 주가
1년 뒤 주가 이거 넘어가면 야 이거 10년 뒤 주가 알게 뭐냐 그 뒤에 내가 주식 투자를 계속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번에는요 포브스지에서 또 이 단기 주가를 지금까지 통계를 낸 걸 한번 제가 갖고 왔습니다. 그동안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요 집권당이 승리하느냐 야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자 집권당이 승리하고 야당이 승리하고 대충 3개월 전쯤이면 여론조사하고 그럼 대충 알잖아요. 3개월 전에 집권당이 승리할 것 같으면 주가가 꽤 올랐고요. 야당이 승리할 것 같다. 지금처럼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훨씬 높잖아요. 이게 지금 이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막 따라가면서 야 이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샤이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? 재선되는 거?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.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서도요. 베팅은 아직은 바이든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지금까지 봤더니 3개월 전 이 주가나 이런 걸 봤더니 주가가 야당으로 바뀔 때는 주가가 떨어진더라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야당으로 바뀌었을 때 말이죠. 자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? 6개월 뒤에도 마찬가지로 집권당이 승리했을 때가 살짝 높습니다. 그런데 1년 뒤가 되면 아예 집권당이 훨씬 높고 야당은 조금 떨어져요. 지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? 이번 2020년 대선을 갖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? 왜 집권당 승리하고 야당 승리하고 이렇게 주가가 대선 전에도 차이가 나고 대선을 한 다음에도 야당이 승리하면 주가가 조금 못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. 아마도 이 매번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일일 것 같은데요. 사실 대통령이 바뀐다는 것,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정책이 크게 바뀌게 되거든요. 그전까지 4년 동안 이끌어왔던 정책이 앞으로 바뀔 거니까 그동안 잘 나갔던 기업이 조금 아무래도 못 나갈 수도 있고 되고 또 그전에 못 나갔던 기업이 막 잘 나가게 되고 산업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 조정 과정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걱정하는 거 시장에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때 빅테크 기업 굉장히 잘 나갔는데 혹시라도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민주당 성향이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니 이거 빅테크 기업이 계속해서 일자리를 다 파괴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되느냐 뭐 규제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책이 바뀔 수 있을 걸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. 예를 들자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2014년 15년 이때 한 해에 1년에 무려 일자리를 유통업에서 7만 개씩 파괴했다고 그러거든요.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를 가하지 않았는데 아니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 보면 아니 어떻게 계속해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파일을 잃어가는 걸 그냥 놔두겠냐. 분명히 아마존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전통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겠느냐.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독점 이슈 계속 있는데 심지어 법무부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쪼개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그랬는데 바이든 후보가 되면 이게 더 강화돼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예전처럼 뭐 4개로 쪼개려고 한다. 뭐 과거에 실제로 이 클린턴 대통령 때 했던 일인데 마이크로소프트를 막 쪼개려고 했었거든요. 자 그런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도 계속해서 이렇게 개인정보 쓰는 거 그냥 놔두겠냐 이것도 규제할 것이다 이런 걱정들이 나오면서 빅테크 기업의 주가는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았고요. 바이든 후보에 대한 기대는 뭐예요? 바로 야 기후변화 그대로 놔둘 수 있어? 뭔가 환경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지.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뜨겠지. 이런 식으로 산업의 변화가 생기는데 자 이런 변화에서 아직 예를 들자면 신재생에 그렇게 투자하기에는 아직은 야 이거 좀 아직까지 리스크가 너무 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포와 우려는 굉장히 커진 상황. 이게 대선 전의 상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다음에 정책이 막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뭐 비전이 보여지면 그때는 분명히 다시 주가가 반등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야 이거 여야가 바뀔 수 있다? 그러면 지금까지 유지했던 모든 여러 가지 생태계가 큰 변화가 올 수 있네? 이런 불안감이 현재 대선을 한 40일 가까이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는 공포가 극대화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뉴욕의 주가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출렁거리고 있는 거죠. 왜냐하면 기대와 또 그다음에 실망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.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때 가서 안정되었던 게 과거의 지금까지 사례라고 할 수 있죠.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아까 제가 피델리티 보고서에서 진짜 중요한 걸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낼까 하는데 대통령 취임 기간에서 항상 보면 1년 차보다 2년 차의 수익률이 주가 수익률이 높고요. 2년 차보다 3년 차가 높고 4년 차에 가서 막 극대화가 됩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. 우선 가장 좀 좋게 대통령들을 좋게 보면 어떤 정책을 막 전환해서 예를 들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.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부터 막 육성을 하자. 그래서 그런 주도주가 막 생기고 처음엔 1년 차에 막 반신반의하면서 못 믿겠어. 이거 어떻게 진짜 주도주 되겠어? 이런 불안감이 있지만 그걸 일관성 있게 추진하다 보면 이게 1년 차, 2년 차, 3년 차, 4년 차 가면서 주가가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뭐 계속해서 더 수익률이 더 높았던 거고요. 물론
자, 이게 뭐 과거에 그렇다고 해서 이거 어디까지 평균치지 미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건 아닌데 다만 지금까지 평균으로 보면 그랬다는 겁니다. 근데 또 이거 음모론적으로 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은요 항상 주가가 올랐을 때 재선될 확률이 훨씬 높았거든요. 그러니까 주가 부양책을 1년차, 2년차에 좀 안 쓰다가 이렇게 숨겨놔요, 카드를. 그러다 3년차, 4년차가 되면 재선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진짜 경제에 민감하고 특히 주가에 민감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해 놓은 돈이 워낙 많습니다. 특히 퇴직연금 이런 것들을 전부 주식에 몰빵을 해놓은 상태예요.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대통령이 밉거든요. 주가가 올라가야 야, 저 대통령 예쁜데 나 이거 지금 퇴직연금 왕창 늘려놨네. 아유 고마워라, 내가 찍어줘야지.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4년 차에 가서 부양책을 있는 대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어서 항상 1년 차보다 4년 차가 높았고요. 이렇게 과거의 통계치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지혜를 얻어서 미래를 대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. Round one, fight.